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4일입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퇴직하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전기가 이제 고장나서 안 들어온다. 또 가구가 고장난다. 그다음에 소파를 많이 쓰다 보니 소파가 많이 주저앉고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난다.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고장 나면은 전기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직장 다니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전기 기사를 불러서 하라. 마누라가 다 돈 주고 하고, 이제 가구 고장이 나고 하면은 수리센터에다가 연락해서 고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모르지요, 저는. 바쁘니까 신경 쓸 여지가 없습니다. 소파가 망가지면은 새로 해서 바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하니까, 직장에도 다니지 않고, 그런데 집에 이제 있다 보니까, 요리조리 이제 알게 됐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안전기,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가 고장이 나면은 안전기만 갈아주면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전기가 깜빡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 전기 담아 형광등만 갈아주면 되겠다 해서 갈았는데도 계속 깜빡거린다. 그러면 저거 이제 전기 삭 같은 거 전부 다 바꾸고 새 걸로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다 버리고 새로 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비싸요, 그게. 안전기라고 인터넷 들어가 사면 몇 푼 하지 않아요. 그것만 갖다가 달랑 다뤄놓으면은 한 10년 동안은 까딱 없어요. 제가만 전부 다 안전기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고장나면, 문짝 고장나면은 그 장석 있잖아요. 그 장석만 사가지고 교체를 하면은 아주 깨끗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파 같은 경우에도 소파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은 이제 좀 삐걱삐걱하고 그렇잖아요. 원래 소파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잘 납니다.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의자가 뒤로 딱 뉘어지면서 편안하게 되고,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의자가 움직이고, 그런 기능이 있으면 고장이 잘 나요. 고장 나면 여러분들이 고치겠어요? 또 센터에다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소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래 쓰면은 쿠션이 주저앉잖아요. 주저앉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도 그랬어요, 그전에. 소파가 한 10년 썼지.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천연 가죽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쿠션도 다 주저앉아가지고 못 쓰겠는데 새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새로 바꾸고는 이제 통째로 이제 바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통째로 바꾸고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소파 같은 경우에도, 소파는 원래 뼈대가 있잖아요. 나무로 된 소파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된 그 기본 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스펀지라든가 가죽 뭐 천 이런 거로 이제 그게 이제 씌워 가지고 그거 갖다가 꽤 맞춘 겁니다. 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구 소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원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목. 나무로 되어 있는 거 꽤 맞춘 원목으로 된 그 소파를 사가지고 그 쿠션만 사서 갖다가 집어넣으면 좋아요. 그리고 자주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 원목으로 전통 꽤 맞춘 그런 그 소파 같은 경우에는 못질 안 하고 탄탄합니다. 뭐 소나무라든가 편백나무, 삼나무 이런 걸로 4인용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단단하지요. 그런 거는 아깝지요. 거기에 쿠션이 나쁘다고 해서 통째로 받고 그러면은 그거 가져가 가지고 그 쿠션만 전부 다 뜯어내고 그 사람들이 그 쿠션만 사가지고 딱게 맞추면 새 겁니다. 그 원목 테두리는 비싸죠. 원목 테두리만 사도 몇백만 합니다. 편백나무라든가 소나무 이런 원목은 비싸요. 그런 경우에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원목은 그대로 놔두고 그 쿠션만 사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 팔아요. 양쪽에 팔걸이도 팔고 뒤에도 등받이도 팔고 그다음에 소파에다가 그 소파에 까는 방석도 팝니다. 그 방석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죠. 완전히 방석이 Nem 반듯하게 뭐 2m 40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3개만 갖다가 방석을 딱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높이도 딱 맞고 팔걸이도 다 되고 뒤에 등받이도 딱 밀어 놓으면은 완전히 새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절약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제 나 여기 이제 하도 쓰느라고 써놨는데 쇼파라고 안 쓰고 그냥 N자자입니다. 앉을자자죠. 앉을 좌방석이라고 딱 치면은 그 분리형 그 소파 방석이 나옵니다. 그 치수를 맞춰가지고 몇 개를 사면 딱 맞겠다. 치수를 재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걸 원목 소파 의자 치수를 딱 재가지고 쿠션을 그대로 사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 등받이도 팝니다. 등받이도 그냥 분리형이 있어요. 딱딱딱딱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면 한 개로 통자지로 된 거 있고 분리형이 제일 편합니다. 분리형으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앉는 좌방석 소파형 좌방석이 분리형이 있어요. 방석같이 생겼는데 한 1m짜리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가로가 이제 1m 폭이 한 80 그 다음에 높이가 한 20cm 24cm 정도 됩니다. 그걸 사가지고 몇 개만 방석을 사가지고 딱딱딱 집어넣으면 끼에 맞추면 새 거예요. 아주 쿠션 좋죠. 나중에 고장 나면은 그것만 고장 나는 그 방석만 버리고 똑같은 걸 사서 딱 끼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 등 쿠션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잘 치수를 보면은 딱 있어요. 그 치수 사가지고 하고 팔걸이 딱 하고 그렇게 하면은 새 겁니다. 천으로도 나오고 인조가죽, 천연가죽으로도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뭐 천으로 하고 싶다. 가죽은 이제는 뭐 관리도 하기 힘들고 천으로 해가지고 일반 세탁기에다가 빵빵 돌려서 쉽게
때가 타면은 하는데, 가죽 같은 경우에는 때가 끼고 하면은 그 가죽을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가죽을 그 통째로 벗겨가지고 세탁기에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도 이제 알러지가 없고 좋은 천으로 된 그런 걸로 사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이 다 망가지면은 방송용 그 천 그 커버만 사가지고 끼면 됩니다. 끼면 돼요. 그러면 새 겁니다. 그래 돈이 많이 안 들지요. 만약에 그걸 통째로 버리고 통째로 산다 하면 돈이 몇백만 더 든다고 그러면은 그건 그냥 원목 그 소파는 놔두고 그 쿠션만 사서 끼면은 한 4, 5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깨끗해요. 그리고 그 인조나 천연 가죽은 사람이 자꾸 닦고 이러면은 곰팡이 나고 그게 나중에 가죽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그것도 곰팡이 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가죽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파를 살 때 분리형을 사는 게 편해요. 통째로 된 거는 나중에 교체할 수가 없어요. 방석도 분리형으로 딱 되고 등받이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소파 그 구조 뼈대가 확실하게 있는 거, 그런 나무로 통나무로 된 걸 사면은 편합니다. 그럼 평생 쓸 수가 있죠. 평생 쓸 수.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전통 가옥을 지을 때 그 꽤 맞춤식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은 못질 안 하고 완전히 그 전통 꽤 맞춤식으로 소파 의자가 나옵니다. 소파가 나와요. 그런 거 하나 딱 싸가지고 평생 쓸 수가 있죠. 그 쿠션만 이제 사서 집어넣으면 깨끗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 소파 뼈대가 없이 그냥 방 바닥에다가 이제 좌방석 그 소파용을 사고 등받이를 벽에다가 딱 대고 앉아도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한 24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아요. 최소한 그 높이는 한 40에서 한 50cm는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은 거실에서 앉아서 텔레비를 볼 때나 좌식 생활을 하지 말아라. 좌식 생활을 하면은 건강이 금방 나빠지고 무릎이 나빠지고 관절이 나빠진다. 그런 얘기잖아. 우리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밥을 먹을 때 그 밥상 있잖아요. 밥상에다가 밥을 차려다가 방 바닥에다 놓고 야 앉아라. 올방구를 치고 앉아야지. 다리를 이렇게 올방구 날처럼 쳐라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앉잖아요. 이게 관절이 엄청 나쁩니다. 이게 다리, 무릎이.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도 너무 낮으면은 소파에 앉았다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의자가 이렇게 높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릎도 덜 구부러지고, 만일에 소파가 너무 낮으면은 이런 무릎을 많이 굽혀야 됩니다. 일어날 때도 무릎에 더 힘이 가해져요. 그 소파에 있다가 늘상 일어나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높이는 40 내지 50, 60cm는 돼야 돼요. 그래서 소파에 앉으면은 발바닥이 방바닥에 닿을까 말까 겨우
약간 발바닥이 닿을 정도로 그 정도 높이는 돼야 됩니다. 그 소파 뼈대가 없는 그 소파도 나오잖아요. 그냥 방바닥에 그냥 앉아서 밥 먹는 소파.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뼈대가 없이 그냥 아껴도 좌방석하고 등받이만 가지고 그 거실 벽에다가 등받이를 놓고 그 다음에 좌방석 3개를 연결 딱 해가지고 거기 기대가지고 앉아서 소파 겸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낮습니다. 이제 좌방석이 24cm가 저는 샀는데 한 50cm 정도 되면은 좋아요.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외국에는 덜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원래 그 소파 뼈대 구조가 없이 그냥 방바닥에다가 그냥 놓고 사용하는 그 좌방석은 높이가 한 40 내지 50cm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앉으면은 좀 의자에 앉은 것만큼 돼야 돼요. 높이가. 소파에 앉아도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사무를 볼 때 의자 있잖아요. 의자 높이는 돼야 합니다. 그 정도가 딱 맞아요. 의자 높이나 소파 높이나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 정도가 무릎 관절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식탁에다가 밥을 먹어라. 그리고 거실에 놓을 때는 소파를 가지고 앉아서 거기서 텔레비 보고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는 침대 생활을 해라. 침대도 보통 너무 낮은 걸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보면은 방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낮은 그 침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침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침대의 높이도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정도 높이가 돼야 딱 맞습니다. 의자 높이하고 딱 맞아야 돼요. 식탁도 의자 높이하고 딱 맞아야 되고 사무실에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우리가 보통 의자에 놓고 생활하잖아요. 그게 가장 높이가 맞습니다. 소파도 마찬가지고 침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침대 생활, 소파 생활, 식탁 생활 이렇게 입식 생활을 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 관절 보호가 된다. 그래서 늙어도 인공관절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외국에는 전부 다 그 입식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좌식 생활입니다. 그걸 갖다가 입식 생활이라고 합니다. 설립자, 법식자 써가지고 설. 좌식이라는 거는 앉을 자자 씁니다. 우리는 옛날에 잠을 잘 때 어떻게 잤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옛날에 보면은 참 구두를 놔가지고 온돌이라고 하지요. 옛날에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 부엌에 나무를 떼고 나무를 떼면 그 연기와 그 불 기운이 온돌로 이제 거쳐서 굴뚝으로 이제 연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그 온돌이라고 합니다. 온돌을 이렇게 고를 놔요. 그러니까 이 물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블록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거 이렇게 높이를 해가지고 연기 빠져나가는 데는 고를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 위에다가 납작한 돌을 갖다가 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황토를 싹 발라요. 그 온도를 놓는 방식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불을 떼면은 뜨끈뜨끈합니다. 그게 이제 황토봉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침대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뜨끈뜨끈하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온돌방에 지금 군불을 좀 떼고 있으니까 이불을 좀 깔아놔라 온돌방에. 그래서 온돌방에 가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아랫목에다가 온돌방에다가 이불을 깔아놓잖아요. 그 잠을 자잖아요. 땅바닥에서 완전히 누워 잡니다. 옛날에는 밑에다 까는 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왕고자리 바로 위에서 그냥 밑에 까는 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자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가 조금 두툼하게 나와가지고 요를 깔고 이불을 깔고 그렇게 잠을 자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밤에 자다가 오줌 마르면은 한 번씩 일어나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면은 이 무릎 관절이 엄청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그 시청이라든가 군청에서 식당에다가 그 권장 사항으로 입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한대요. 내가 식당에 가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그 온돌방으로 앉아서 먹는 식당은 앞으로 전부 다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부 다 입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발을 벗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식탁이 있고 의자로 입식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외국처럼. 외국에는 전부 다 입식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가고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좌식 식당이 별로 없죠. 전부 다 입식입니다. 제가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식당에 가면은 전부 다 이제 의자가 없어요. 전부 다 온돌방이라서 다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갈 때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방바닥에 완전히 올방구를 쳐서 다리를 이렇게 꾸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면은 아유 고병이야. 와, 한참 동안 그렇게 고병이를 올방구로 치고 앉았다니까 아유 고병이 아프다. 좀 약간 다리를 펴야 되겠다 하고는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좀 일어나겠지만은. 그래서 기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기어가나. 벽이 있는 쪽으로 기어갑니다. 벽이 있는 쪽으로 기어가가지고 벽을 붙잡고 아이고 다리야. 다리 이러면서 겨우 일어나잖아요. 일어납니다. 그래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완전 맨 바닥에 앉으면은. 그럴 때 이제 무릎이 완전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랬으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게 만일에 의자라 그럴 것 같으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의자의 양쪽에 그 팔걸이가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붙잡고 팔을 이렇게 지탱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쉽잖아요. 훨씬 더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럼 고방이 무릎에 자극도 안 가고 상당히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입식으로 식당을 앞으로 전부 다 하라. 그런 공문이 많이 내려가고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나가 식당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여기 와서 밥을 먹었는데 전부 다 온돌방이었는데 어떤 게 식탁을 의자를 놓고 이렇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청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하고 권장을 한다. 그게 맞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죠. 제가 그전 50년, 60년, 70년 전에는 식당에 가면은 담배를 피우는데 금년이 없었습니다. 식당은. 담배를 피워도 돼요. 담배 피우지. 의자가 없어요. 전부 다 온돌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늙으면은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무릎이 아프면은 나중에는 이제 치료하다 안 되면은 인공관절을 해 놓잖아요. 70도 안 돼서 50도 안 돼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침대 생활을 해라, 소파 생활을 해라, 가정에서도 식탁 생활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실에 가도 그게 입식입니다. 입식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그 좌변기가 있는 것은. 좌변기도 앉으면은
의자 높이 정도 됩니다. 좌변기도 앉아보니까 조금 낮아요. 앞으로 높여서 그 의자 높이 정도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앉아서 화장실 볼 때 그 높이를 의자 높이, 사무실용 의자 높이, 침대도 사무실용 의자 높이, 그 다음에 소파도 사무실 의자 높이, 식탁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정도 아니면 영업하는 식당도 모든 우리나라의 식생활, 가정생활도 입식으로 해야 된다. 좌식 생활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에 나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잠잘 때는 완전히 방바닥에 구들방에 앉아가지고 자다가 일어날 때는 또 완전히 무릎에 힘을 다 쓰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건강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면은 이제 구름 침대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남자 여자가 이제 연애하기가 그만이다. 연애할 때도 침대에서 연애를 해야지만은 관절이 안 나갑니다. 옛날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 50년, 60년 전에는 침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생활 할 때 남자 무릎이 다 까진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도 있어봐야 별로 두껍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생활 할 때 남자 무릎이 다 까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 딱딱한 등에서 압력, 눌러지는 그 압력이 완전히 뼈에 완전히 전달이 돼서 아프잖아요. 침대에서 좀 누르면은 쿠션이 있기 때문에 덜 아프잖아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 고뱅이도 완전히 안 까지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부부 생활이 더 즐거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도 입식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입식으로 해야 돼요. 부부 생활도 방바닥에서 하면 안 돼요. 부부 생활도 입식 침대에서 해야 된다.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냥 잠잘 때, 부부 생활할 때의 입식 침대가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야, 어떤 모텔에 가고 아주 고급 호텔에 가보니까 물침대가 있더라. 에어 침대가 있더라 해서 완전히 붕붕 뜨는 게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냥 사람이 가 있어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관절도 보호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면이 건강에 이롭다. 입식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해서 전부 다 모든 생활이 그래요. 부부 생활, 가정 생활, 모은 생활. 농사 짓는 것도 옛날에 외국 같은 데는 입식 농사를 전부 다 짓습니다. 외국 사람들과 외국의 농사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지은 농사처럼 안 지어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임을 맨다고 그러면 호미를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꿇어앉고 앉아서 이제 매잖아요. 거기 조금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뒤에 방석을 허리춤에 매가지고 방석을 이제 지질 끌고 다니면서 앉으면서 이제 맨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진보된 무릎 보호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옛날 외국에는 전부 다 그 농기계로 합니다. 농기계가 바로 그 입식입니다. 그 사람의 자세가 건강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농촌의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농촌의 그 신랑감이 한때는 시집을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늙어 죽는 총각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때 그 외국 신부감을 얻는 그 아주 풍습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오지 않지요. 옛날에는 그 농기계, 김 매는 것도 전부 다 농기계로 하고, 못 심기도 농기계로 하니까, 그 무릎에 관절에 나쁜 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죠. 그게 바로 농업에 일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가정이나, 그 다음에 일터나, 그 다음에 직장이나, 전부 다 입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이, 먹고 사는 일터나, 그 다음 직장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모혼생활, 전부 다 입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늙으면은 뭐 부부생활도 뜸해서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망치가 소리냐 터부시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늙으면은 연애를 많이 해야 연애 세포가 발달이 되고 장수 효과가 나오고 항암 효과도 나오고 자정 능력도 생기고 면역력 증강도 생기고 증강도 되고 그래요.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나는 들은 얘기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마누라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저기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나는 정말로 그 신랑하고 부부 잠자리를 안 하면은 밥을 못 먹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어서 잠자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자리를 안 하면은 몸이 찌뿌덕하고 밥맛이 없어서 죽겠어요.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저는 거짓말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슬픈 영화 같은 걸 보러 아주 즐겨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공자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깨달았는데 전혀 까막눈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걸 이제 알게 된다. 그것이 상당히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상당히 좋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가장 사람인데 좋고 즐거운 것은 즐긴다. 그 얘기입니다. 즐긴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인생을. 그래서 그 터부시 하면 안 돼요. 연애 같은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영화 같은 것도
여자들이 많이 그 슬픈 영화를 보고 시큰 울고 나오면은 몸이 거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은 눈물 속에 몸속에 있던 독소가 그 눈물로 배출이 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면서 몸이 거뿐해집니다. 그래서 그 슬픈 영화를 일부러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슬픈 영화에 중독이 되는 여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엘러지의 그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울고 나온다. 그러면은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도 배출 기간입니다. 배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몸속에 있는 독소가 싹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우나 갔을 때 땀을 좀 빼러 간다. 그럼 몸이 거뿐한다. 그거 가서 시큰 찜질을 하고 땀을 훅 빼고 나오면은 몸이 어때요? 거뿐하지요. 거기에도 땀이 나오면서 독소가 같이 배출이 됩니다. 눈물에서도 독소가 배출이 돼요. 그럼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이 그 액이라든가 이런 배출액에 독소가 나옵니다. 자정 능력. 이 모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옛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야 저기 남자가 여자들한테 야 연애 좀 하자 그러니 아이고 망측스러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70인데 80인데 야 참 망측스러다. 저 사람이 무슨 망령 이상한 사람이야. 망령이 들은가 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연애를 즐겨라. 즐기는 게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최고다.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이 신체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망측스러워가지고 아유 저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 정말로. 누가 볼까봐 겁난다. 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것은 남자가 찝쩍 할 때가 있는 것이지 그 때를 지나면은 남자가 연애하자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하자고 할 때 덥석 이래 봐서 그 남자가 바람둥이도 아니면서 그래도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알만한 남자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괜찮은 남자다 하면은 덥석 마음을 주면서 연애를 하는 것이 인생을 즐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자꾸 빼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 후회하는 여자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20대, 30대에 자꾸 남자들이 뒤따라오고 찝쩍거리는데 너무 도도하게 빼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했다. 이제 나이 40, 50, 60대니까 누가 연애하자는 전화도 안 온다. 그거 맞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휠체어 밀고 다니고 하는데 연애하자는 남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때가 있는 거지. 때를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는 딱 3번 있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적절한 시기에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고 공자가 얘기한 것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이래 봐서 보통 보면은 여자들이 많이 빼지요. 많이 빼면서 그 여자들은 항상 내가 앞으로 70, 80, 90 먹어도 남자들이 계속 졸졸 따라오면서 연애하자고 하겠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다. 그다 좋은 시기고 예쁜 시기가 지나고 꽃도 시들어지면은 연애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그 만물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거부시하고 터부시하지 말라. 적절한 시기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괜찮은데 연애를 적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만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연애도 즐길 수 있고 연애를 즐김으로써 건강도 좋아진다. 연애를 안 하면은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성의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연애를 열심히 해야지 건강하다는 얘기고, 쓰지 않으면은 녹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연애 세포도 다 죽고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이 친구 그 할아버지들도 이제 오줌이 안 나와 가지고 요 비뇨기과에 갔는데, 그 부인이 일찍 죽어도 성생활을 계속 연결해서 해야지만은 오줌이 잘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배출을 하면서. 그만침 마누라가 일찍 죽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편하게만 살다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구자가 돼요. 완전히 고자가 된다는 거지요. 고자가 되기 전에 자꾸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혹시 재혼을 해서라도 부부 생활이 가능하다. 비뇨기과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생활을 왕성하게 해야 전립선 비대증도 약도 먹고 성생활을 왕성히 해야지만은 치료할 수 있고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쓰지 않으면 녹이 나고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섭리라는 게, 이치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채서 내가 가져가야 된다. 쟁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쟁취를 해야지만은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